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전국 최초 외래어로 된 법정동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BTV 뉴스에서는 공공언어 영역의 외래어 사용 논란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립니다. 첫 순서로 에코 델타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박재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행정동이자 법정동인 강서구 녹산동은 신호와 미음, 생곡 등 9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거나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합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지역의 역사성은 물론 신분증이나 재산권 관련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정되면 바꾸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동은 주민수 증감에 따라 신설이나 통합 폐지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계획인구 8만 명, 주택 3만 가구가 공급되는 에코델타 시티에도 새로운 법정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에코델타 시티는 3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하나의 생활권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 법정동 명칭 공모를 통해 580건의 명칭을 접수받아 1차로 20개까지 압축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8,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선호도 조사에서 에코델타동이 48%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고 가람동과 삼성동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강서구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에코델타동을 신설 법정동 명칭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상반기 부산시와 행정안전부 검토 등을 거치면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한글단체, 학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 법정동 3,600여 개 가운데 외래어 이름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에코 델타시티 법정동 명칭을 놓고는 강서구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 외래어 명칭을 선정한 구청에 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정 과정에서부터 에코 델타동을 점 찍어놨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첫 입주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부산 강서구 에코대로 243 호반서밋 스마트시티입니다. 법정동 명칭이 에코델타동으로 확정된다면 주소 표기는 괄호 속에 에코델타동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미 에코델타시티 모든 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에코대로와 에코델타대로, 델타대로를 중심으로 에코델타 스마트로, 델타로, 에코서길, 에코평강길 등 대부분 도로명에 에코와 델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도로명에 이미 에코델타가 들어가 있는데도 굳이 법정동까지 에코델타로 지어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델타가 2번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외래어가 좋은 우리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번씩이나 쓰나. 도로명이 되어 있지 않 이런 상징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동명칭을 외래어로 짓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5명 전원의 의견입니다. 의회는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성, 상징성 등이 담긴 명칭을 공모한 뒤 1차 선정은 강서구청 공무원, 2차 선정은 에코델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사가 담긴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을 결정했다는 게 모순이라는 의견입니다.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으면 부산 시민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강서 구민 전체라도 무작위로 여쭤보든지 왜 굳이 에코델타에 입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으로 대상으로 했는가. 특히 공모에선 가급적 외래어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공모에 앞서 동명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190만 원을 들여 동명칭 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3개 이름은 에코델타동과 뉴델동, 리버델타동입니다. 의회는 구청이 이미 외래어 이름을 지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민 공모가 저조할 것에 대비해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580여 건이 모였고 외래어 제한을 요구했지만 에코델타동이 응모됐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명칭 공모전에도 감각적 자제하라 해놓고 어떻게 돈을 주고 외부에서 주워 받아온 3개의 이름이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이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돈을 주고 공모를 용역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동명칭 확정까지는 부산시와 행안부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 의회를 비롯한 반대 의견들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본 내용처럼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강서구 에코델타동 명칭을 놓고 지역사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름을 지어야 한다, 명칭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지는데요. 동명칭 선정에 참여했던 에코델타시티 주민 대표를 만나 에코델타동 찬성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정부 심사가 통과되면 에코델타시티의 법정동 명칭은 강서구 에코델타동이 됩니다. 3,600개가 넘는 전국 법정동 중 유일한 외래어 동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에코델타가 들어간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도 법정동까지 외래어 에코델타를 쓸 필요가 없다는 등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곳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이 명칭을 반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미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전국 단위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책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센텀시티 같은 느낌인 거죠. 센텀시티 삽니다. 아니면은 국제 신도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에서 굳이 그냥 에코델타 살아요라고 했을 때 부연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이 그대로 통일돼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걸 빼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생각인 거죠. 강서구 의회는 명칭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모에 외래어 자제를 요구하고도 외래어 명칭을 후보에 올린 것, 일부에 불과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는 것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살 마을 이름을 우리가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법정동 공모전을 통해서 그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후보를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동 이름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지, 대저, 강동 이 3개 동의 일부분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동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동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 이름을 짓는 건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서구 조례를 비롯해 우리 법에도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글학회는 이 명칭이 외래어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급한 걱정이라며 외래어라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이 법정동들을 보더라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한글로 되어 있는 곳들이 드물죠. 근데 이게 외래어인데 영어다라는 이유로 한글학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시초가 되어서 외래어가 좀 뭐 많이 빈번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갈 문제이지 우리가 그 선례를 남겼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는 너무 앞선 걱정이지 않냐. 시대가 바뀌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저는 물론
당연히 그게 외래어라도 가치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선호도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가 에코델타동을 선택했고 2위 가람동은 16%를 선택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에코 델타동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14년 전 대전에서도 있었습니다. 2010년 대전 유성구의 관평 테크노동이 다시 관평동으로 바뀐 건데요. 당시 구의회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명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 토착민과 테크노밸리 주민의 의견을 절충한 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라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글 전문가들은 에코 델타동이 관평동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한 기자입니다. 에코델타 시티 사업 명칭은 당시에도 한글 단체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공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외래어나 국적 불명의 언어 표현이 사용될 경우 언어적 소외 현상을 만들거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기본법에도 이런 명칭들을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강서구 국어 사용조례를 보면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등의 이런 낱말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행정적 측면에서는 법정동 명칭을 정할 때 외국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에코델타동 선정 배경에는 주민 선호도 조사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시민에게 기대어 결과의 몫까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주민 의견이라는 이유로 외국어로 쉽게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 구에서 어떤 것을 자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려 한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매번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쉽게 그냥 배제돼 버리고 또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주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언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우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들이 해당 단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어의 말 맛이라고 하죠. 글 맛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유성으로 온전히 이렇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국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어나 외래어로 이렇게 대신하면서 그런 자유는 얻었대. 대신에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나 영혼은 좀 내어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네, 에코델타 법정동 명칭에 대해 장동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에코델타동이 외래어로 된 첫 명칭이다 보니까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아나운서께서는 이 에코델타동이라는 이 명칭 좀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영어로 된 이름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인 만큼 강서구에서는 법정동 하나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여기에 새 이름을 짓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꼭 외래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이름을 결정한 게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은 고집이라고 당연히 여기지는 않죠. 근데 이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선호도다, 주민들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과정을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이제 공모된 것들 중에 1차로 한 번을 뽑았고 그 다음에 에코델타 입주민들이 그 다음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들 중에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최종으로 이제 에코델타 동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구청이나 구청에서나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좀 욕심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이제 일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새로운 굉장히 큰 도시를 만들면서 이름까지도 이렇게 전국 최초의 이름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명칭 공모에 외래어 자제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공모였고 또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네, 취재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공교롭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강서구는 시민 공모를 하기 전에 이 공모 건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이 명칭을 예산을 들여서 받았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에코델타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모에는 외래어 자제를 조건을 걸고 공모를 받았지만 여기에 공교롭게도 에코델타동이 포함이 돼 있었고 이 에코델타동이 또 구청 공무원들의 선정에도 포함이 됐고 또 주민들의 48%의 높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어떤 공교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코델타동을 선택한 주민 한 분을 만나봤는데 이 주민이 그 명칭 공모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도 외래어 자제라는 조건을 보고 외래어가 아닌 다른 이름을 공모에 제출을 했는데 이분의 이름은 떨어지고 에코델타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구청에다가 왜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이분께서도 워낙 오랫동안 이 에코델타동이라는 이름을 들어왔고 전국적으로 이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이 이름이 정해지면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 이름은 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도 수십 년, 수백 년 남을 수도 있는 법정동 명칭을 영어로 짓는 데는 좀 부담이 커 보이는데요. 한글학회 의견도 일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명칭은 한글학회 이야기대로 모든 세대에게 와닿아야 하고 시대가 변해도 또 모든 세대가 그걸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또 우리말이 제대로 사용되고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국어진흥법에는 가급적 국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더라도 가급적 한글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한글을 사용을 권장은 하면서도 외래어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 법에도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그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혼란이 발생한다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또 반영시키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이 동명칭이 구청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상부기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이걸 검토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6월쯤에는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 동을 어떻게 부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장동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관해 보도했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보상은커녕 피해자들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대인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만 믿고 보증보험을 발급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확인, 현장 확인도 서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취소했고 건물주도 잠적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입니다.
개인이 몇만 원짜리 실비보험 하나 들 때에도 이것저것 확인하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하물며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주관하는 보험이니 오죽 철저하게 따져보며 보증서를 발행했을까라고 당연히 저는 믿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말뿐이었고 현장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거 다 전수 전화 돌려봤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임대하고자 하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준 계약서하고 실제 계약 내용하고 틀린 거를 대조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나마 해보라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왜 이런 노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문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구제 방안 마련은커녕 피해자들과의 만남조차 거절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새고 있어가지고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다 뜯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고 정말로 대책이 없다면 또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자리조차도 지금 마련을 안 해주는 게 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의 일방적 보증 취소 통보로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부산 지역 세대만 200여 세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증보험 취소 처분을 불복하는 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처지여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